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실전무역 22년째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알리려고 그간 제가 경험했던 실전 사례들을 말씀드려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려오고 있는데 알리바바 플랫폼은 중국의 제조업체와 해외의 바이어를 중개하는 B2B 형태의 사이트로 글로벌 비즈니스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용인 1688.com과 글로벌용인 알리바바닷컴을 통합하여 중국에 약 250만 개의 공급사 회원이 참가하여 있고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2억 5천만 개 이상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초대형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중국과 거래를 시도하는 대다수의 글로벌 비즈니스인들은 이 알리바바를 통하여 중국으로 접속하고 알리바바를 통하여 상품을 사거나 팔려는 시도를 하고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역할은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며 알리바바를 활용한 수확과 성공도 많은 반면 손실과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진부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결국 비즈니스는 문화와 간섭이 다른 환경을 가진 중국 기업과 중국인이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견해와 사고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과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리바바를 통한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사례들도 많았지만 여러 시간을 걸쳐 실패한 사례를 열거한 이유는 알리바바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알아보고 미연의 상황을 방어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으로 고가의 액세서리를 오랫동안 수출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알리바바를 통하여 수배한 다수의 업체들 중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 중에 여러 업체들로부터 샘플과 견적을 받아보고 품질도 견적도 나름 합격스러워 C라는 업체로 선정을 하였고 최종 계약을 위해 비행기로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공장으로 실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성형되어 나온 금속에 도금을 하고 상강 기법으로 문양을 새겨놓고 보석을 물리게 하는 가공까지 하여 완성시키는 제품으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액세서리이지만 노하우가 축적된 가공 기술을 가진 업체여야만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항공기와 육로 이동을 합하여 3시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공장의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 몰드 제작에서 성형, 도금, 삼감, 조립 등의 전 과정을 직접 공정하는 일체형 공장이었습니다. 글로벌 팩토리라는 명성에 맞게 중국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지만 대다수 외부로부터 받은 부품들을 조합하는 조립형 공장들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전 공정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공장 내에서 분업 생산되어 즉시 현장 조립이 되고 있는 것에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공장과 계약을 맺고 첫 발주로 몇만 달러의 오더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가 내민 조목조목 꼼꼼하게 마련된 계약 내용을 읽고 당황해하며 공장 측에서는 계약을 거부하고 내용 수정을 요청해 왔으나 연간 몇십 달러의 오더를 내세우며 실랑이 끝에 쉽진 않았지만 어떠한 계약 내용으로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약 4-5개월간 순조롭게 제품은 공급이 되었고 일본 바이어도 기존 타 업체와의 거래와는 달리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만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고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진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고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접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본 바이어는 많이 당혹스러워하며 저희 에이전트의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과 정빙 사진을 첨부한 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했던 도금이 몇 개월 만에 변색이 된다는 것과 금속에 박혀있는 큐빅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클레임이었습니다. 다른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일같이 여겨지겠지만 액세서리에서는 핵심 부분이 모두 다 불량이라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미 일본으로 수입이 되었고 수출 선적되어 일본으로 가고 있고 발주하여 생산 중에 있는 상품의 총 개수가 3-4만 개에 달했습니다. 즉 현재 수입되어 전국 매장으로 판매되어 나간 제품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는 제품도 선박 안에 실려 목적하고로 가고 있는 제품도 현재 생산 중에 있는 제품도 모두 다 불량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되어 4-5개월 뒤에서야 밝혀진 제품의 결함이었습니다. 수록 전체 제품이 모두 다 동일한 결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별하여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전체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불량으로 봐도 무리수가 아니었습니다. 제품의 결함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위기감을 느낀 바이어는 급히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 현장에 나가 있는 제품들을 모두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교환 또는 환불하겠다는 각 매장에 공지문을 걸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에이전트에서는 즉시 공장 측에 이 문제들을 통지하고 사태의 심각함을 강조하여 긴급한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고객의 클레임이 접수된 제품들을 공장으로 보내 확인하니 도금이 변색되는 것도 사실이었으며 큐빅이 금속에서 쉽게 이탈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S에 대한 의무와 배상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에 회사 도장을 찍은 원인도 있었을 테지만 현재 적지 않은 발주를 하고 있는 큰 거래처라는 사실도 작용을 한 탓에 공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AS에 대한 조항에는 바이어가 수입한 물품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전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의 상황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매일 물품 구매 총액의 1%를 배상한다는 내용과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해수, 반품, 교환, 환불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측에 출고 준비 중이고 생산 중이던 제품들은 전량 다 폐기하도록 하고 전기도금은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도록 하였으며 큐빅을 접착하는 초음파 접합기를 보다 효과적인 기계로 교체하여 새 제품을 생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본 바이어에게는 수거된 제품 전체는 모두 다 중국으로 역수출하도록 했고 일본의 목적항에 도착 예정인 물품은 통관하지 않고 반송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바이어는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판매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내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는 등 많은 손해와 불편을 겪게 된 경우였지만 다행히 꼼꼼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약 한 달 뒤 개선된 상품을 받게 될 때까지 전체 구매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고객으로부터 해수, 중국으로 반환, 개선된 제품을 긴급하게 항공으로 받으면서 발생한 운송과 통관에 지출된 비용 일체를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상상해보지도 않고 도장을 눌러 찍었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전체 구매 총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 주어야 했으며 불량품 회수와 역수입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했고 바이어의 또 다른 손실에 보상하느라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했지만 제품이 개선된 후에 약 2년간 동일한 제품을 지속 공급할 수 있었으니 큰 그림으로 볼 땐 전화위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나타났지만 공급자와의 불편한 실랑이를 그치면서도 어렵게 체결된 계약서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두었기에 공급한 측과 구매를 한 측이 모두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러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 특히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항상 준비가 있어야 하며 규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무역 실무에서 수배, 검증, 계약, 감독, 건품, 선적, 보완 이 사이클에 충실하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대부분은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항상 중국과의 거래에서 주저없이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하우가 축적된 에이전트라면 하는 일이 사실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격 조정, 면밀한 계약 체결, 생산 검수 및 출고 검수, 디테일한 선적 서류 작성, 사후 관리 등의 활동으로 의뢰인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스포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폭망 사례 7가지라는 주제로 7개의 실전 사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이 7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알리바바 폭망 사례 7가지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한 거래로 성공한 사례는 실패한 사례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들을 열거한 것은 폄하하거나 부정함이 아니라 더욱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알리바바를 활용하여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